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은 왜 그러셨어요? 중년 아저씨들이 보통 이제 휴일에 예. 사람 없는 새벽 시간에 예. 등산을 많이 하죠. 예. 저도 이제 그 부리에 끼었다가 내려오면서 다치셨군요. 잠시 발을 헛디뎌서. 알겠습니다. 발을 헛디뎠고 손을 다치셨네요. 예. 그렇죠. 발을 헛디뎠는데 손이 다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커요 문제가. 이 심각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커져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이어 전문점, 네. 타이어 뱅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타이어 막 보도가 되고 뱅크라는 있죠. 회사에서 직원이 고의로 부품 휠입니다. 이 휠을 손상시키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고 또 그러니까 손상을 본인들이 시켜놓고 이거 차 잘못됐으니까 이거 부품 새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공개가 돼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공개되기 이전에 네. 암암리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제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실제 저도 몇 번의 제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발단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대리점에 네. 타이어를 교체하러 갑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타이어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뭐 펑크가 났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시간이 좀 걸리니까 휴게실에서 잠깐 대기하시죠. 요즘에는 그거 고치는 거 바꾸는 거 교환하는 거 잘 안 보게 돼요. 못하게 해요 또. 그렇죠. 안에서 이제 그럼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는 네. 거죠. 또 작업에 방해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저는 끝까지 봅니다만. 예. 근데 어쨌든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불러요. 네. 지금 타이어를 펑크를 메우려고 봤더니 예. 사이드월 쪽에 네. 여기가 좀 찢어져 있네요. 사이드월이라고 하면은 타이어 옆면. 알루미늄 휠이 있고 그렇죠. 타이어 옆면이죠. 옆면과 맞닿는 부분. 그렇죠. 예, 땅하고는 맞닿지 않고 옆에 보이는 부분. 그렇죠. 거기가 좀 찢어져 있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교체를 권합니다. 왜냐면 그 공기가 새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는 약한 부분이어서 네. 실제로 거기가 손상이 되면 대부분 교체가 권고가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휠을 네. 일부러 손상을 시킵니다. 휠에 구멍 났어요. 깨졌어요. 휠을 휘어버리죠. 예. 스패너 같은 걸 이용해서 휠을 휘게 만듭니다. 예. 그런 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휠이 손상이 돼 있네요. 예. 라고 하면서 휠까지 교체를 권고하는 거고 그 장면이 실제로 휠을 손상시키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서 예. 이게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 휠이 어떤 상황인지 타이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타이어 상태를 볼 때는 언제 보냐? 처음에 이제 주차해 놓고 네네. 차 저기 있네. 차 타러 갈 때 옆에서 보는 거. 그렇죠. 그때 이제 타이어 뭐 괜찮네? 이 정도로 지나가지 예.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게다가 이제 휠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방지턱을 좀 험하게 넘었나 아니면은 요철 같은 데를 좀 갑자기 갔거나 아니면 옆에 살짝 긁혔나 이 정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사실이 보도가 되고 네. 공개가 되니까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쩡했던 것을 수리하러 갔는데 정작 해당되는 수리보다도 다른 쪽에 일부러 그거를 흠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게 발견돼서 교체가 권고되는 거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요. 예. 고의로 손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기를 넘어서서 이거는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오늘 네.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공개가 된 게 이번 한 건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암암리에 네. 이게 뭔가 불만은 있는데 뭐 증거는 없고 네. 특별히 제기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수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경정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정비 업체에다 맡긴다거나 했을 때 자동차가 뭐 오류가 뜨거나 이렇게 되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소비자들이 그걸 알 길이 별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비에서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잉 정비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멀쩡한데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소비자들은 안에서 기다리잖아요. 네네. TV 보거나 휴대폰 하면서 기다리니까 그때 불필요하게 볼트 너트를 많이 풀어놓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불러서 네. 이건 좀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피해자의 성별로 보면 예.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당장 타고 다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해 주시죠. 또 그럴 때 얘기하는 게 항상 그러는 게 뭐 휠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차를 어떻게 운전하셨길래 그렇죠. 밸런스가 네. 이렇게 안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여성 운전자가 뭐 다는 아니지만 예. 대부분은 얌전하게 운전하고 다니시거든요. 예. 남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편마모가 상당히 심해졌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거 다시 밸런스 맞춰야 됩니다. 뭐 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례가 얘기가 되냐면 바퀴 정렬이 잘 안 됐는데요. 예. 편마모가 되는 건 바퀴 정렬이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라고 예. 하고 이제 얼라이먼트를 보죠. 얼라이먼트를 올립니다. 예. 올리는데 여기다가 뭔가 장치를 해가지고 일부러 바퀴가 떨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로 탔으니 이 차를 그렇죠. 차가 흔들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거죠. 하면서 이제 휠과 타이어, 바퀴 정렬까지 다 정비하게 만드는 거죠. 7467님. 저도 작년에 타이어 한 개 교체하러 갔다가 예. 펑크가 났거나 찢어졌거나 그렇죠. 했을 때 다른 바퀴도 모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결국 4개를 다 갈았습니다. 4개를 사실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개 갈아도 되는 것이고. 저는 보통 2개만 교환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만 교환하면 그건 확실히 양쪽에 마모도 차이가 있어서 예. 같은 바퀴, 같은 쪽에 있는 바퀴 2개를 교환하고 많이 마모가 된 타이어는 구동축이 아닌 네. 비구동축으로 보내버리죠. 네.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었지. 네. 블랙박스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고의로 훼손한 것에 대한 증거를 잡을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비소 갔을 때 보면 블랙박스 꺼놓는 분들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 정비에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예.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봐라. 만약에 예. 블랙박스가 정비하는 시간에 예. 녹화가 안 됐다거나 하면 일부러 꺼놨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배터리 쪽에 뭔가 전자장치 쪽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배터리 단자를 열어놔야 돼, 빼놔야 된다면 그렇죠. 이때 꺼질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배터리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수리하는데 블랙박스가 꺼져 있다면 네. 또는 녹화가 안 됐다면 이건 정비하는 사람이 일부러 껐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과잉 정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론에서 지금 조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리를 하고 제대로 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보다 싼 곳이라서 유명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 신발보다 싸다라고 하는 그 카피가 네. 사실은 신발이 너무 비싼 거죠. 신발이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렇다고 치고 네. 그건 또 제화업체가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에서 벗어난다기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어느 순간에 하겠습니까? 저처럼 하려면 25년 걸리는데. 그러면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한번 교환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전화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하나 바꾸러 왔는데 다 교환하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요. 뭐 어떤 상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봐 주세요. 그러면 앞에 2개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 권영주 교수님에게 이거 뭘 확인해 보면 되나요? 아니 뭐 저한테 또 전화를 자주 하시면 또 바쁘니까. 어쨌든 주변에 보통 남성분들이 자동차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차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께 꼭 상의를 좀 미리 해야 된다. 한 번 정도는 지금 교환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라고만 여쭤만 보셔도 거기 직원들이 이거 바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2825님 이러니 앞으로는 정비할 때 옆에서 붙어서 계속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635님 60살 여성 운전자입니다. 정말 이런 일 많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차인데 여기저기 엄청 문제 있다면서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받으시면 반드시 정비 내역서를 보관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과잉 정비다 그러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들도 있으니까 항상 정비 내역서를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를 정비 끝나면 항상 받으세요. 그럼 과잉 수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불필요하게 나는 분명히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는데 네. 다른 것까지 연관돼서 했다 그러면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소비자원에다가 문의해 보면 네.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줍니다. 예. 그랬을 때 그걸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과잉 정비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자동차 부품 같은 건 교체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더럽고 그렇죠. 무겁고 그래서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 부분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도 과잉 정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제조사도.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도 이미 정비가 끝나버리면 그것이 과잉 정비인지 아닌지 소비자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휠을 바꿔버렸으면 몰랐을 거랍니다. 몰랐죠. 네.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교체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할게요라고 오다가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확인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소비자들이 잘 양심적으로 네. 대부분 다 양심적으로 하죠. 네. 양심적으로 해주는 것을 잘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차를 잘 아는 분들에게 그렇죠. 내가 이런 정비를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 혹시 부수되는 것들이 뭐 있는지 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것만 해도 한 70%는 걸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좀 꼼꼼히 챙기는 방법.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돼요. 네.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럼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